자, 또 어제 나온 또 다른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초등교사 노조에 의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SNS는 신훈요 10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담임 선생한테 이제 이 교사가 요구하는 이 제목 자체가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이런 지금 이 하에 왕의 DNA. 몇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아이에게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이 제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또래 아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자기 애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또 칭찬을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하고 진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요? 자기 아이에게만. 네. 인사를 두 손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여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예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교사한테 저게 지금 교육부 공무 사무관이 저런 식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교육부 이제 지금 노조회가 공개를 한 내용인데 저 내용을 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식이 귀한 거는 있죠. 근데 저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 학생이 조금의 어떤 경계성 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교사에게 저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 편을 들어주라 등등 이거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 아닌가요? 더군다나 교육부 사무관 정도면 이게 또 교육부 사무관이 일선학교에 또 행정 이 담당자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육 문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9가지 수칙을 담은 편지를 직접 보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왕의 DNA라는 문장을 두고서 말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그런데 기존에 이런 교육 방법이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온다면서요? 한 업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업체가 이제 어떤 교육 방법 중에 하나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신감이나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뭐랄까요 그 자부심을 키워서 교육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특정 교육 업체가 만든 거니까 이게 모든 환경과 상황에 다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 업체의 말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교육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이걸 사무관이 사용한 것 자체는 자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게 괜찮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왕의 DNA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조선시대예요? 뭐는 왕의 DNA예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해서 자기 아이한테 특별 대우를 받게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것도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분이 하는 교육부 행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생각 가지고 교육부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책 때문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런 하나의 사례, 어떤 업체에서 만든 사례 가지고 그걸 노면해 보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 사무관의 이런 상식 밖의 요구를 두고 초등학교 교사 노조에선 갑질이라면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갑질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엄청난 이합이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보면요. 교육부 사무관의 위치에서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건 명백한 갑질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공직자 메일로 왜 보냈을까요? 자기가 이제 공직자고 교육부에 힘 있는 이제 사무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낸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내가 담임 교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애가 2학년 때 문제가 있어서 담임 교체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교육부 사무관 정도 되면 학교의 어떤 상황이랄지 가장 현실을 잘 아는 사람 아닌가요? 또 현장에 또 나가서 여러 가지도 많은 걸 알았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원칙적으로 이제 학교 지원이랄지 이제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 교권 훼손에 본인이 앞장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알려졌기에 망정이니 만약에 이대로 계속됐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 사람 자녀 관련된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분도 지금 정신과에 다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갑질이 있었다.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한 가지, 바로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박선 교수님, 앞으로는 이 사용도 제재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네, 이거는 저는 당연히 좀 빨리 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휴대전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모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34살 먹은 남성 가수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고 견디는 코너를 진행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스마트폰을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은요, 이걸 허용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수업이 방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녹음하고 이걸로 선생님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머니에게 전송하거나 아빠에게 보내요. 신고도 한다 그럽니다. 자, 이게 교육 현장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일본의 경우에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25%가량은 아예 학교에 못 가게 합니다. 67%가량은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소지를 못하게 해요. 미국에서도 대다수 주요 주들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못 갖고 오게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이 등교할 때 한 곳에 전부 똑같이 모아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이고 뭐고 학교에서는 못 보게 한 뒤에 나갈 때 들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교권 침해의 지금 주범처럼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가족들이 넷이 식사하러 가서도 휴대폰 보느라 대화 한마디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현실인데 선생님의 교권을 무력화하고 선생님을 고발하는 기재로까지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급히 이건 학생 인권과는 무관한 겁니다. 네, 윤종 의원님, 네. 최근에 또 교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일단 뭐 입법화가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희초 교사 이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학생 인권보호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이 처벌법 이거에 대한 이제 개정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여기에 이제 걸릴 수 있는 지금 교사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처벌 관련해서 이게 너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정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권을 일정 학교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들을 지금 교사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법안들이 지금 사실은 국회 내에서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이 돼 있는데 워낙 국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저렇게 지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게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얼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 라면 먹방하면서 먹방을 그냥 생중계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그랬었죠. 그걸 교사가 제재하니까 그걸 뭐 제재할 수도 없고 그걸 제재하면 무슨 또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수면권 방해라 그러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하니 학교 이 현장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일단 휴대전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사의 어떤 실적인 이 행동 권한들, 그 수면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들, 학생에 대해서 그 교실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것들도 주어져야지만이 교실 내에서 저는 질서가 잡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교권 보호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